안녕하세요. 정문일침 홍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동진 세미캠, 후성, KPM 테크 세 종목을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비교 분석. 그리고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실적이라는 부분이 주가에서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동진 세미캠은 어제 대비해서 10% 정도 굉장히 강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4만 원대까지 넘어갔다가 전고점 넘어갔다가 지금 좀 몰렸다가 뭐 VI 걸렸다 왔다 갔다 좀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후성은 어제 대비해서는 조금 빠지고 있어요. 그죠? 좀 빠지고 있지만 그동안에 계속 올라간 걸 보게 되면 후성 같은 경우에는 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부터 더 강한 추세를 만들고 있고요. 동진세미캠은 이 고가를 일단 오늘 걸려있는 상태가 됐고요. 그 다음에 KPM테크는 이 지지라인을 형성하다가 이기지 못하고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 세 종목은 잘 아시겠지만은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게 되면 이 세 종목은 일본 수출 수혜주로 분류하는 걸 많이 하죠. 그죠? 수출 규제 요거 그죠? 일본에 대한 이야기고. 그래서 수출 규제 수혜주 이렇게 나오는 게 KPM 테크, 후성, 그리고 동진 세미캠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동시에 보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뭐 여기 보면 이제 뭐 후성 12% 눈길 끈다 뭐 나오고 3분기 매출액 이렇게 나오는데요. 하나하나씩 보게 되면 후성을 먼저 잠깐 볼게요. 먼저 보게 되면 재무 정보를 볼게요. 재무 정보를 보게 되면 작년 12월 그리고 올해 전반기 약간 좋아졌죠. 그죠? 이렇게 파랬다가 이제 후반기로 들어오면서 좀 빨개진 부분이 이렇게 변화가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실적이 그래도 작년보다 조금 좋아진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건 분기 실적이에요.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후성은 일단 2,400억, 2,700, 2,400, 2,600억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꾸준히 플러스를 유지했던 종목입니다. 그만큼 후성은 뭐 다른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돈을 벌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저항에 부딪히긴 했으나 주가가 올해 9월 달에 들어오면서 강하게 상승을 올린 이유도 바로 이런 후반기 때 실적도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동반해서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러면 실적이라는 부분하고 재무제표에서 가장 기본적인 매출 구조, 그 다음에 영업이익, 이런 부분들이 꾸준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후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동진세미캠을 보겠습니다. 자, 동진세미캠을 보게 되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볼까요? 재무정보를 보게 되면,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 후반과, 작년 후반기, 그리고 올해 전반기를 내용을 보게 되면 2,400억, 2,400억, 2,500억, 2,700억 좋아지고 있음이 분명하죠. 그 다음에 영업기 당기순이익도 빵빵하게 돈을 잘 법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가가 좀 빠진다 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런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연간 실적 한번 볼까요?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2018년, 2019년, 2012년 동안에 보게 되면 8,200억, 8,700원, 9,300억 좋아지고 있음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주가가 결국엔 실적 따라서 움직인 게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KPM 테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KPM 테크를 보게 되면 얘를 보게 되면 재무 정보를 보게 되면 작년 후반기 그리고 올해 전반기를 보게 되면 뭐라 그럴까요? 작년 후반기보다 전반기는 조금 좋아지는 건 맞는데 영업이익이나 당기수익이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그죠? 최근 1년간 실적이 보면 실적을 가시화시키지 못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실적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걸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는 이렇게 하방으로 처지지 않았을까. 후성도 실적이 좋아서 결국에는 극복이 되고
동진세미캠도 결국에는 극복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KPM테크는 그러지를 못하고 이렇게 주가가 내려간 이유가 이게 아닐까 싶은 거죠. 이만큼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것이 바로 실적이라는 부분은 대단히 주가의 흐름하고도 결국엔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 이런 거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걸 가시화시키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고 실질적으로 저렇게 연결되구나. 그래서 차트의 흐름, 즉 주가의 흐름, 가격 분석도 매우 중요한 이유도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 그 한 4년간의 그 매출액 구조를 보게 되면 290억, 290억, 170억, 230억 그러면서 영업이익 당기수익은 아까 후성과 동진세미케에 비하면서는 현격히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가 반영도 저렇게 된 게 아닐까 싶은 거죠. 그만큼 실적이라는 부분은 주가에서 흐름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 바로 이런 실적의 추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생각을 해보면 동진세미캠은 지금 이 흐름을 그냥 지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던 부분인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올라오던 주가 흐름이 이렇게 눌림을 한번 주고 돌린 모습이 나오니까 동진세미캠의 주가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종목을 관심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이제는 이 라인이 무척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여기 보시면 거래도 가장 많은 자리였고요. 그죠? 그러면 이건 이제 부딪히고 그랬는데 오랜 시간 부딪혔다가 나왔다. 이번에도 여기서 왔다 갔다 했잖아요. 이 시간이 이 매물 소화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의 기점이었던 오늘의 저점과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3만원대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동진세미캠은 앞으로 이런 주가의 흐름이 이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동진세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한번 더 치고 나갈 여지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진세미캠은 가지고 계신 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규 진입을 노린다라고 했을 때는 이 3만원이라고 하는 가격들을 유심히 보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이 전고점인 37,500원, 37,800원 그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45,000원 선까지 열려 있어서 동진세미캠은 3만원서부터 기본적으로 5만원 사이까지 이렇게 파동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우상향으로 가입 확률은 대단히 높아졌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동진세미캠은 가지고 계신 분,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3만원대부터 5만원대까지 이렇게 열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후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후성도 마찬가지로 지금 15,000원이라고 하는 자리를 굉장히 여기서 첨예하게 저항을 받았었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를 통과함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다소 지금 가격의 범위가 넓게 했지만 15,000원만 벗어나지 않으면 얘가 내려와도 이렇게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그래서 후성은 지금 신규 편입하려면 이 흐름을 타야 되는데 너무 비싸져 있죠. 왜냐하면 이 비싸져 있다는 말은 여기 기준에 비해서 멀리 떨어져 있다 이 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를 살짝 이탈했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가는 모습이 나올 때, 즉 하락으로 움직이다가 상승 변곡 나올 때 후성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언저리 한 17만원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아니 17,000원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격은. 자, 이런 점은 참고해 볼 만할 것 같고요. KPM테크를 만약에 가지고 계시거나 신규를 생각한다면 신규는 이 자리가 지금 지지 라인보다는 저항 라인이 더 강해졌던 거죠. 그리고 여기를 끌었던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그죠? KPM테크는 결국에는 이 그 가격대가 여기 저항값으로 작용했던 27,000원이라고 하는 자리를 극복을 해주고 지지를 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실적, 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걸 보고 확인하고 그때 해야 되겠죠. 그러기 전까지는 상당수간 KPM 테크는 지금 접근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갖고 계신 분이라면은 만약에 얘가 이렇게 올라와 준다면 비중을 좀 줄여주는 게 어떻겠나 싶어요. 여기를 단숨에 올라가긴 시간도 필요할 것이고 올라가더라도 이 엄청난 매물을 또 한번 또 극복해야 된다는 또 과제가 남아있는 거죠. 당분간은 KPM테크는 신규 진입은 좀 자제하고 갖고 계신다면 어쩔 수 없이 좀 벌어진 일이니까 반등을 했을 때 비중을 줄여주는 그런 모습을 그런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 대표가 지금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 분석을 해서 한 이유는
여기서 얘기할 때 가장 의미 있는 이야기는 바로 실적과 주가 흐름의 관계에 대해서 주가 흐름에 대해서 관계 있잖아요. 실적과 힐적과 그다음에 주가 흐름의 관계 요거를 살펴보려고 얘기를 한 게 더 크고요. 후성은 그리고 동진세미캠은 황 대표가도 몇 번 언급을 하면서 사볼 만한 종목이라고 몇 번 언급을 했죠. 그죠? KPM 테크는 역으로 가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가 벌써 이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죠. 이거는 여기서 한참 전부터. 왜냐면 요거 이제 이게 지금 일봉인데요. 요거 KPM 테크를 따로 한번 보겠습니다. 따로 한번 보게 되면 월봉만 보더라도 여기 KPM 테크는 월봉만 보더라도 이 수렴의 과정이 있었고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밑에서는 상당히 조심하자는 말을 황 대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후성을 보게 되면 후성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강하게 나가고 오버슈팅까지 나가는 구간이 보이고요. 지지와 저항이 워낙 뚜렷한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기초 삼아서 언제든지 이런 모습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의 움직임에서 가격 차트를 가지고 차트 분석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깊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KPM 테크, 동진세미캠, 그 다음에 후성 이렇게 봤는데요. 동진세미캠도 보시면 지금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흐름이 실적이라는 내용이 뒷받침되니까 우상향으로 잘 가고 있는 거죠. 특히 이 지지하장은 뚜렷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한 게 이 동진세미캠은 이 얘기를 몇 번 한 것도 여기 있는 거죠. 25,000원대 저렇게 뚜렷하잖아요. 지금 보면 그죠? 그러니까 실적이라는 부분이 받침이 됐을 때 주가 흐름은 탄력을 받고 주가가 다소 빠지더라도 실적이 뒷받침되면 언제든지 제자리에 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주식은 지지라인이 무너져 버리면 급속도로 무너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실적을 기본적으로 봐줘야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런 거 생각하면서 한번 봐주시면 지극히 참고상으로만 방송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글주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